네,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토트넘이죠. 일단은 감독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도 황당하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선 파울로 폰세카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한다, 기정사실이다, 수많은 매체에서 이렇게 다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토트넘 여러 감독 썰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오래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던딜 직전으로 보고 있었는데, 야, 이거 완전히 뒤집혔죠. 토트넘은 정말 이 정도면 축구계가 모두 인정할 만한 역대급 빌런입니다. 이게 무슨 대기업의 행포도 아니고, 폰세카가 지금 런던 와서 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무슨 선수를 영입할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폰세카 전술 하에서 내년 팀에서는 손흥민이 뭐 어떻게 쓰일까 이렇게 얘기도 많이 돌았었고, 여기서는 이제 레길론이 좀 많은 수혜를 보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뭔가요? 폰세카 완전 나가리 됐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는 가투소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걔는 감추듯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열이 받습니다. 아니 뭐 그럴만하죠. 근데 이게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콘테 감독이 결렬되었으면 그때를 한번 보면, 짠돌이 이제 레비 회장이 콘테 감독이 요구했던 이 막대한 선수 이적 자금 있잖아요.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했었고, 뭐 레비는 유스 선수들을 키우는데 좀 대단한 재능을 보였고, 또 그 선수들을 비싼 값에 파는 거, 그게 이제 레비 회장이 보여줬던 일관성이나 어떤 철학이라면 철학일 텐데, 콘테 감독과는 상당히 상충되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도 그래 뭐 이게 뭐 철학과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뭐 토트넘 구장 짓는 데만 1조 5천억이 넘게 들어갔다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100번 1000번 양보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그러면 애초에 뭐 영입 제한을 하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거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콘테 감독 그런 영입설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폰세카 결렬은 글쎄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폰세카를 하려고 한 건 맞냐, 아니면 가투소냐, 뭐 이거 양다리도 제대로 못 걸치고 그냥 드립다 폰세카한테는 안녕 이래놓고 가투소 하려고 했더니 또 팬들의 불만을 좀 눈치를 보더니 결국엔 두 명의 감독 모두 놓친 토트넘이잖아요. 참 이게 프로답지 못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보 같다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이제는 뭐 랄프 낭릭이나 아니면 발베르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감독 세계 일주 중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토트넘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오피셜이 나올 때까지는 무슨 감독이 토트넘을 맡을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유명한 BBC마저도 찌라시 언론으로 전락시킨 게 지금의 토트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감독 얘기는 그만하고 확정된 얘기만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로 케인, 베일, 그리고 소니, 토트넘이 자랑하는 그 전설의 KBS 라인이 해체될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 좀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얘기는 이쯤 하고 좀 더 가능성 높은 이야기들로 다루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자, 먼저 KBS 라인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해리케인 소식인데, 케인이 글쎄요, 토트넘을 떠나기가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요즘 유로에서도 이 답답한 경기력에 영 힘이 안 날 것 같은 케인인데, 잉글랜드 경기 여러분 보셨어요? 유로 2020에서 와 진짜 답답하던데요? 아니 그런 스쿼드,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처참한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사우스게이트 감독, 진짜 그러다가 욕먹습니다. 새벽에 보기에는 정말 힘든 경기력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케인에게는 연달아 착잡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가 이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팀 중에서 케인에게 제안이 온다면 거절한다. 레비 회장은 올여름 케인 잔류에 총력을 다한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어찌되었든 이거 뭐 레비 회장답습니다. 우선 가장 케인 영입에 적극적이었던 맨시티가 아마 최종 1억 파운드?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따지면 1,500억? 그 정도인데, 물론 이 돈도 엄청난데 토트넘이 레비 회장이 딱 케인의 요 정도 금액이면 팔 거야 라고 공언했던 금액이 아마 1억 5천만 파운드입니다. 이게 하나로 무려 2,300억? 그 정도 되죠.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맨시티가 얘기했던 그 금액으로는 케인을 팔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던 레비 회장이고, 뭐 금액이 못 미쳐서 안 판다, 이거 이해합니다. 구단이 팔고자 하는 금액을 제시 안 하는데 뭐 안 팔 수 있겠죠. 다만
챔스 진출팀에는 팔지 않겠다. 요거는 좀 속으로만 생각하지 케인이 들었으면 힘 빠질 만한 얘기네요. 그렇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과 함께하고 싶다는 어떤 내용을 인터뷰를 많이 했던 케인인데 참 이거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우선 케인은 지금 이 현재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법 센 척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자분들이 케인 앞에서 자, 이적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잉글랜드 대표팀에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참 이거 잉글랜드 그 기자분들도 참 직설적이에요. 참 뼈를 때리는 질문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케인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어떻게 대표팀을 도울지, 너가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집중하고 있다. 미디어들 관점에서 추측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여기에 집중하고 싶다. 여기, 그러니까 유로 2020에 집중하고 싶지 지금 흘러가는 이적설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던 해리 케인인데 속은 타들어갈 겁니다. 해리 케인도 사람인데 당연히 속이 타들어가겠죠. 우선 근데 미리네 라이브도 이 수차례 영상을 통해서 아마 이 케인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케인 이적에서 유리한 거는 토트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계약 기간이 우선 2년 넘게 남았잖아요. 케인이 그렇다고 태업할 선수입니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KBS 라인의 첫 번째 주자 해리 케인은 토트넘에 남을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자 베일입니다. 가레스 베일, 우리 월크를 찍었던 웨일즈 마피아의 베일. 근데 요즘에 이 베일 선수가 유로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대단하고 정말 이 좌우로 크게 벌려주는 전환 패스며 침투 이런 거 대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또 한간의 토트넘 팬들은 야, 이거 무리뉴가 초반에 베일을 좀 더 잘 썼더라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는 가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스포츠라는 게 결국 결과론이니까 요건 이제 넘어가고. 자, 영국의 다수 매체들이 베일이 토트넘을 이탈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익스프레스죠. 익스프레스가 웨일즈 스타 베일은 유로 2020 이전에 잔인한 이적 결정을 토트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토트넘도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토트넘은 다음 시즌 베일 없이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영국의 디 애슬레틱이죠. 여기는 좀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 하는 곳인데 여기는 토트넘은 유로 2020이 시작되기 전에 베일이 클럽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상호간에 어느 정도 공감을 쌓았다라는 게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베일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이는 거 보니까 베일의 레알 복귀가 어쩌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안첼로티의 최근 레알 감독 선임이 한몫했겠죠. 베일이 이 영광님 아래서 챔스 우승도 했고 코파델레이 우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던 그 경험, 정말 그 좋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베일이니까 아무래도 그래 레알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아니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일 입장에서도 지금 슬슬 폼 올라오고 있겠다. 나 지금 명예회복해야 되는데 아니 유로파도 못 나가는 토트넘에 남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베일의 결정이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겠죠. 베일이 많은 경기 못 나왔다고는 하는데 활약이 진짜 쏠쏠했습니다. 리그에 20경기 나와서 11골 2도움을 올렸으니까 이게 이제 풀시즌을 뛰었다고 전제하면 상위 랭킹에 들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가정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가레스 베일의 레알 마드리드로의 복귀 그리고 토트넘의 이탈 이런 것만큼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의 퍼즐, 우리의 손흥민 선수만 남게 되는데 참 손흥민 선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상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소스가 원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니까 하다못해 리버풀 팬 사이트에서 손흥민 선수 데려오면 클로파에서 정말 잘 녹아들겠다,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리버풀 손흥민 선수 영입 이럴 순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구체적으로 이적 이야기가 이뤄지고 있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오히려 토트넘이 재계약 자금을 마련해서 손흥민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도의 이 소위 말하는 토트넘과의 소식이 지금 전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상황 정도를 다시 점검하는 게 맞겠죠. 이제 손흥민 선수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케인보다 빠르게 거취를 정해야 되는 게 손흥민 선수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급한 건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재계약을 안 할 거면 지금 가치가 높을 때 빨리 팔아야죠. 만약에 팔지 못한 채 지금 시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적 기간 채 1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자유계약으로,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고 손흥민 선수를 넘겨야 되는 게 토트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타고난 장사꾼 레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아니 보름이면 대형 이슈가 나오는 게 아마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참 이게 애매한 게 향후 거치라는 게 구단. 그러니까 토트넘의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뭐 결정을 할 텐데 지금은 사령탑도 그러니까 감독도 안 정해져 있지 구단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야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도 불확실하잖아요. 돈은 뭐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것만 믿고 가기에는 좀 애매하죠. 손흥민 선수도 지금 이제 30살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플레이가 스프린터형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주구장창 전성기를 구가할 수가 없죠. 이적 기회도 앞으로 많이는 없겠죠. 그러니까 큰 값을 받는 그런 대형 이적 기회는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최고라고 불렸지만 완전체를 거의 볼 수는 없었던 그 전설의 트리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의 트리오 KBS 라인이 이제 해체가 눈앞에 왔습니다.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뭐 갈 사람은 가야겠죠? 전 세계 감독 오디션을 펼치는 이 토트넘의 구단 상황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지만 뭐 이제 유로 끝나면 아니 그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시즌이 곧 개막합니다. 진짜 시간이 많지 않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뭐 축구 아예 안 할 거 아니면 빠른 결정을 아마 내려야 될 거고요. 또 이 말은 손흥민 선수의 미래도 곧 결정 난다는 거겠죠. 어떻게 될까요? 부디 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